여러분 안녕하세요. 친한 미국 약사입니다. 얼마 전 제 채널의 비디오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수면 영양제를 리뷰하고 소개했던 제 영상의 조회수가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요즘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셨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뿐 아니라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가끔 이유 없이 불안 초조하고 의욕이 없거나 무기력증, 온몸이 쑤시고 아픈 분들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게 돼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누구나 한 번쯤 다 겪고 있을 텐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상태가 유독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Stay tuned! 미국 약국 시스템은 의사가 처방 전에 리필을 주시잖아요. 리필이 다 떨어지면 약사가 의사에게 리필을 더 요청하는 시스템이죠. 가끔 약이 똑 떨어져서 닥터 리필 허가를 기다리는 환자분들에게 약사가 보통 재량껏 판단하여서 3일분 가량의 약을 처방 없이 미리 환자에게 줌으로써 드럭 프리 기간을 막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약이 고혈압, 당뇨 치료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우울증 약도 포함을 시킵니다. 환자가 우울증 약을 늘 복용해 오다가 예를 들어서 닥터 오피스가 문 닫는 주말에 리필이 없어서 3일가량 약을 먹지 못하면 심할 경우에 나쁜 충동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동을 오버하면 너 약 먹었냐? 왜 이래 오늘?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Didn't you take your pill? You're so weird today. 하고 너 약 끊었냐? 오늘 너 이상해. 그래요. 오늘은 우울증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서 우울한 정서를 개선시키고 내성이나 의존성이 없는 비교적 안전한 우울 개선 천연 영양제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출 용어는요,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아주 중요한 뇌신경 전달 물질이고 만족감, 행복감, 정서 안정에 기여하죠. 그림에서 보면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는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이 뇌 시냅스에 세로토닌 양이 부족하면 기분이 다운되고 의욕 상실로 이어지죠. 제가 약국에서 우울증 초기 환자들을 보면요. 특징이 이렇게 눈을 아래로 내리뜨고 볼이 축 처져 있어요. 그리고 말도 느릿느릿하게 하고요. 이 낮은 세로토닌 수치가 사람의 얼굴을 확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항우울증 약의 작용 기전은 세로토닌 수치를 올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대표적인 항우울 치료제는요, SSRI라고 하는데요. 이 시냅스의 세로토닌의 양을 증가시켜서 심리 안정과 웰빙감을 올려줍니다. 미국에서는 프로작, 셀렉사, 렉사프로 등이 대표적인 SSRI죠. 이 SSRI는 해피필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약국에 SSRI 우울 치료제를 타러 오는 환자분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아이러니를 많이 봐왔어요. 제가 오늘 소개할 천연 영양제도 다양한 기전으로 이 세로토닌의 양을 증가시키는데요. 비교적 가볍고 심하지 않은 우울 증세에 효과가 입증된 약들입니다. 이 각각의 영양제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하단에 제품 구입 링크도 참조로 걸어 두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약은요, 5-HTP, 5-hydroxytryptophan의 약자죠. 이 5-HTP가 비타민 B6, 비타민 C, 아연, 마그네슘 등과 작용해서 세로토닌으로 합성되죠. 몇 가지 임상실험에서 5-HTP 150에서 800mg을 하루에 한 번 복용했을 때 우울 증세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SSRI 처방약에 비해서 약효 지속시간이 4시간 정도로 짧은 게 단점입니다. 특별히 복용 용량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개인에 따라 최소량에서 조금씩 증량하여 하루 3번 내지 4번 복용해서 200, 300mg 정도를 먹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타민 D. 비타민 D는요, 햇볕을 쬐었을 때 몸에서 자연 합성되는 지용성 비타민인 거 아시죠? 요즘 락다운 상황에서 외출이 제한되어서 더더욱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비타민 D와 우울 증세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첫째로 비타민 D는 뇌의 cingulate cortex, 대상 피질과 히포캠퍼스, 해마의 수용체가 있는데 이 대상 피질과 해마 영역이 모두 우울증과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 비타민 D 수용체는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위치하고 있어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요,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락다운 시기에도 간단한 산책 등을 꾸준히 해서 체내 비타민 D 수치를 관리해 줘야 하고요. 비타민 D 보충제를 하루 1000 내지 5000 IU를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세 번째, L-메틸폴레이트. 이 L-메틸폴레이트는 비타민 B9 폴레이트의 생체 활성 형태인데요. 혈액-뇌 장벽 (blood-brain barrier를) 통과해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등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약은 주로 SSRI 등의 항우울제 보충제로 많이 사용되고 조울증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세미, S-아데노실 L-메티오닌의 약자죠. 이 세미는 1952년 이탈리아에서 개발되었고요. 세미는 L-메티오닌에서 생합성되는 아미노산 전구 물질입니다. 유럽에서 우울증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어 오다가 미국에서는 1999년부터 우울증 치료 보조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약이에요. 확실한 기전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역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의 뇌 수치를 올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메가3. 하버드 의대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미슐런 박사에 따르면 오메가3는 뇌 세포벽을 잘 통과해서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우울증을 치료하는 항염증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오메가3는 산후 우울증과 정신분열, 강박증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오메가3 구성 성분은 EPA와 DHA인데 EPA 함량이 DHA보다 한 60% 정도 더 많은 오메가3를 구입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먹고 있는 이 오메가3에는요, EPA가 360mg, DHA가 240mg 들어있어요. 정확하게 60% 더 많은 그런 용량이죠. 제가 소개한 이 영양제들은 권장 복용량을 꼭 지키세요. 이런 비처방약을 복용하실 때는 한 알부터 최소량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용량을 찾을 때까지 서서히 양을 늘리시고요. 뇌 건강에 좋다고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아니 됩니다. 세로토닌이 너무 증가해도 세로토닌 신드롬이나 조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별히 이것은 뇌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세요.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소개한 영양제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오메가3입니다. 이 제품은 몸에 좋은 효과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심혈관 질환 예방, 우울감 개선, 시력 향상, 항염, 치매 예방, 항암 등등 소위 일타쌍피, 일거양득, 일석이조격이죠. 피 속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적이어야 각 세포로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듯이 뇌 속의 세로토닌 수치가 정상이어야 우리 행동이 하나하나 건강해집니다. 세로토닌 잘 챙기며 살아야겠죠? 얼짱 몸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뇌짱이라는 말은 왜 없는 거죠? 뇌가 이쁘다는 말이잖아요. 세로토닌과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조화롭게 운행하는 공간,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뇌가 바로 뇌짱이겠죠. 여러분 모두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인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 영상 만드는 출발점은 바로 이러한 제 신념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모두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몸과 마음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가볍게 때리고 가주세요.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